자,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번에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입니다. 리미트 x가 0로 갈 때 2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7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자는 건데 여기는 7x가 필요할 거고 여긴 2x가 있으면 좋을 테니까 분자 분모에 2x, 7x 곱한 것까지 해주면 x는 약분되고 이 각각의 극한값은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남은 숫자들 2분의 7 나오면서 2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고 t는 4분의 파이일 때 dy, dx를 구하자는 거니까 dy, dx는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위에 거 2sin t, cosine t 미분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되는 것이고 dy dx에다가 이제는 t가 4분의 파일 때 값 구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고 분자는 분모는 마이너스 2에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위의 값은 1 밑에 값은 마이너스 1 되면서 미분 계수값 마이너스 1 2번 된다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 플러스 ln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1 플러스 x분의 1 fx d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거 막 넣고 일단 부분적 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보면은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ln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주면 얘를 미분한 값이 뭐냐면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사실상 주어진 적분값은 f 프라임 fx dx 요런 얘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적분할 수 있는 친구죠. 2분의 1 fx의 제곱이죠. 요거 미분한다 치면 2 나오고 f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요 왼쪽에 있는 비적분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2분의 1 묶어내면 f2의 제곱 f1의 제곱 요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f2는 2 플러스 1 나오는 거고 f1은 1 나오니까 주어진 극한값은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 되니까 2분의 2제곱 플러스 2라는 답으로 나오니까 25번에 2번입니다. 요게 우리 수능 완성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적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bn에 대하여 a1, b1이 전부 1이고 a2, b2의 곱이 1이라고 주어졌을 때 다음 급수가 2로 수렴할 때 bn에 대한 급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보면 이런 문제에선 사실 수렴성을 따져주는 게 가장 먼저인데 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 급수는 부분분수 모양이 되는 거죠. 둘의 차이니까 d분의 1 나오면서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a1 d분의 1 이런 형태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수렴하고 있으니까 뒤에 것도 수렴합니다 라는 모양으로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죠. 얘는 현재 d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그럼 얘도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bn이라고 하는 건 1-r분의 1 나오니까 결국은 d분의 1 더하기 1-r분의 1이 2가 된다라는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있죠. 여기서도 결국은 r이 a2는 d1 플러스 d가 될 거고 b2는 r이 될 거니까 요게 1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 플러스 d가 r분의 1이란 거 찾고 d는 r분의 1 마이너스 1라 찾아주면 결국은 r분의 1 마이너스 r이라고 찾아주면 1 마이너스 r분의 r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1이 결국은 2가 되면서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r이 2가 되면서
2-2r은 1r 플러스 1 되면서 3r이 1 돼서 r이 3분의 1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d 값, r만 구하면 끝나죠. 주어진 급수는 1-r분의 1 될 테니까 2분의 3 나오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등비급수 문제가 올해 또 결국은 9월에 안 나왔어요. 그죠? 수능이 갑자기 통수 치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수렴성 따지고 그 다음에 수렴성 바탕으로 급수 계산하는 형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조금 염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비급수 문제는 기존의 공식 알고 있으니까 공식 써주고 그 외에는 부분분수꼴로 나올 거니까 부분분수꼴 이용하거나 또는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수렴값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 사용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유의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6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공식 활용하는 곡선의 길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해 둬야 됩니다. 나오면 풀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라는 거. 그래서 공식 자꾸 기억해 놓고 한두 번씩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7번 문제는 길이 아니면 부피 구하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부피 구하는 문제가 좀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많은 친구들이 조금 또 까먹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내용은 공식들이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분인데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곡선을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분하기 위해선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에 영향을 주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와 x가 0보다 큰 범위로 나누어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찾아주면 되겠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분의 2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면서 다 날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요. 곡선의 길이 L이라고 얘기하면 미분한 것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결국 미분하게 되면 f'x는 2분의 1은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0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L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부터 0까지는 루트 1 플러스 저거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 하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0의 제곱이니까 뭐 의미 없죠. 요거 적분 하나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뒤에 값은 그냥 1이 되면서 1 적어 놓으면 되겠고 앞에 있는 친구만 적분 잘 해주면 되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부터 0 나가고 4분의 1 앞에 나간다 생각하면 2분의 1 루트 4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가 되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 2분의 1 있고 이 친구 제곱하면은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요거까지 다 계산하면. 그래서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d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은 냅두고 적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0 마이너스 ln 4가 되고요. 0 넣으면은 0이니까 마이너스 있고 2의 마이너스 ln 4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n 4니까 4 플러스 1 그럼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4분의 1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랑 4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5 더하기 1 16분의 15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16분의 31 나오겠군요. 맞나요?
나 우리 계산 틀렸는데? 여기가 4분의구나. 벌써 8 곱해놨구나. 8분의 15가 되면서 8분의 23 나오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공식 활용 문제고요. 절대값 들어가서 조금 겁나는 형태의 모양이었지만 절대값 범위 구해서 적분해주는 거 해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6월에도 28번 문제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9월 문제도 역시나 28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기가 안 좋게 주어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보던 문제거든요. 해주고 사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라는 애는 이 절대값 사인 4x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사인 a 파이라고 줘놓고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 때문에 너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쌤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 a 파이 분의 x ft dt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함수가 될 테니까 hx란 함수라 두면은 이 gx란 함수는 절대값 hx가 되면서 이 친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좀 심플하죠. 결국은 hx가 0이 된 애들 특히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난 이젠 hx의 그래프를 좀 잘 그리면 좀 심플해지겠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hx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내가 찾기 좋은 건 역시나 구통양미가 되겠죠. h-a 파이가 구간 통일하게 되는 거니까 0이 될 거고요. 양변 미분하면 h'x는 fx다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절대값으로 주어진 함수 미분 쉬운 함수로 좀 생각해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근차근히 보기 위해서 x축, y축이라 얘기해놓고 h'x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즉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요렇게 하나 조금만 이쁘게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만난 점이 4x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0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요게 계속 왼쪽에 반복해서 그려질 거야. 이렇게 하나, 뭐 조금만 더 붙여 넣을게요. 둘,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4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뭐 조금만 점도 찍어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사인 a 파이니까 여기가 a 분의 파이가 되겠죠. a 분의 파이에서 값을 이거 0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요게 현재 y는 h'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확실해진 게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얘는 증감이 바뀌는 함수인 거죠. 0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요거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0을 찍고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 그 다음엔 a분의 파이에서 다시 올라간 형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라는 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h-a 파이 a가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파이는 왼쪽에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이 지점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현재 절대값이 쉬운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고 하니까 그 0 만나는 점에서는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즉 미분계수가 얼마가 0이 돼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A의 후보들은 이런 애들이 A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뭐 이런 애들이 될 것이다. 2분의 1입니다.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난히 조심해야 되는 점 뭐냐면 바로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가 A여서 잘 했다 하더라도 어디서 조심해줘야 되냐면 내려오는 여기 A분의 파이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는데 얘가 뚫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함수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즉 어느 부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서부터까지 마이너스 A 파이에서 A분의 파이까지의 적분값
f t dt라고 얘기하는 이 h a분의 파이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가 옆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왼쪽에서는 접하는 걸로 얘기하면서 해결했지만 오른쪽에서 0보다 작아진 지점 없으니까 미분 가능할 것이야.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은 여기에 이 적분값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사인 값들 넓이들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인테그랄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ax dx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적분해주게 되면 a분의 1의 코사인 ax가 되겠죠. a분의 파이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부분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원래 같았으면 사인 함수가 밑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마이너스 붙은 함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4x dx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 적분해주면 2분의 1의 코사인 4x가 되고 0-4분의 파이 들어가면서 2분의 1 있고 2가 나오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a가 여기 갈 때마다 사인 값이 사인 값이 하나씩 늘어나 a 1의 값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요 부분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만약에 a가 4분의 1이 된다면 h a분의 파이라는 값은 1-4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게 근데 0보다 커야 되는데 1-8 되니까 음수니까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2분의 1이면 a분의 파이라는 값은 그러면 2분의 1이면 2개니까 2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2니까 2-4니까 여전히 음수여서 안 되고 4분의 3인 경우는 a가 a분의 파이란 값이 이번 3개의 언덕이 되니까 3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2가 되니까 3-3분의 8 돼서 이제 양수가 됐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 아래에 가는 극소 부분이 양수가 됐으니까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겠죠. 절대값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최소값은 4분의 3이 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절대값 들어가니까 되게 막막해 보였는데 요걸 hx라고 두니까 우리 수투 문제에서도 많이 보는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쉬운 친구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여서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형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8번 정답 2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도록 하는 수렴값이 a분의 9가 되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 값이 수렴하려면 a가 만약에 3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n이 무한 들어올 때 a분의 3이 결국은 수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플러스 a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 a가 되거든요. a가 3보다 클 때는 극한값 a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인 경우는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 같은 숫자가 되죠.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 되는데 요게 3 되면 분자 분모 같은 거니까 1로 수렴하는데 문제에서는 그 값이 a가 되고자 하는 건데 3이 아니니까 a가 3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3보다 작은 경우면 3분의 an이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a의 n제곱 곱하기 a 분의 3 플러스 3분의 a의 n제곱 요게 3분의 1로 수렴하는데 요게 a라고 얘기하니까 a 값이 3보다 크거나 또는 3보다 작은 경우는 a가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1보다 크다 이겠으니까 요것도 안 맞으니까 그냥 첫 번째 극한값에서 알 수 있는 건 a가 3보다 큰 수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극한값 구하려고 하니까 a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b분의 an이 수렴하는 거기 a분의 b의 n제곱 이런 애들이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a의 n제곱 나눠주면 a 플러스 a분의 b의 n제곱 분의 1 플러스 a분의 b의 n제곱 곱하기 b 그러면 극한값 구해주면 a분의 1인데 이건 a분의 9가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번엔 a와 b가 같은 경우라 수렴할게요. 그러면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분자 분모 같은 값이니까 a분의 9가 극한값이 1이 돼야 되니까 a가 9, b도 9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a가 이제 b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할게요. b가 더 큰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b분의 a의 n제곱이 수렴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a의 n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되고 b로 수렴하는데 이게 a분의 9여야 되기 때문에 ab 곱한 값이 9가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a는 3보다 큰 숫자고 그러면 b도 3보다 큰 숫자인데 3보다 큰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9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이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와 b가 될 수 있는 경우는 9, 9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합은 18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답 29번의 정답은 18 되겠습니다. 앞에서 급수 수렴성 관련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등비급수 문제가 빠지면 이런 형태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의 정답 18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10인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AB 위에 AC 선분의 길이가 4가 되도록 점 C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P, C, B의 각이 세타라 잡고 점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원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P 말고 다른 점을 Q라 얘기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 PC CQ의 삼각형 넓이를 S세타라 얘기해서 거기에 변화율을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9월 30번 문제를 보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쌤이 사실 이 변화율 관련한 문제가 안 나온 지가 좀 돼서 학생들에게 다루어 주질 않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번에서 다시 부활한 걸 보고 다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등비급수 문제에서 할선정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할선정리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걸 활용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쌤은 그냥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면서 AC 길이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O 길이, O를 내가 원점으로 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고요. 이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P점의 각이 높이가 달라지면서 삼각형 넓이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중심이랑 연결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쌤은 중심과 P점을 연결하는 각을 여기를 각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을 알파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기를 h라고 얘기한다 치면 ch의 길이는 1 플러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5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ph 길이는 5 사인 알파가 되다 보니까 결국 s 세타라고 얘기하는 건 세타로 바로 표현은 조금 안 되긴 했지만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랑 10 사인 알파다라고 얘기하면서 5 사인 알파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조금만 정리하면 5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25 사인 2알파다라고 좀 정리를 해놓고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목표는 S세타라고 하는 S 넓이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자 하는 건데 쌤은 지금 찾아놓은 식이 알파에 대한 식이구나라는 거. 그러면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찾아보면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요 각이 결국은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되겠죠.
외곽의 크기가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맞은편 각에 대해서 길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분의 1 한 개에 사인 세타분의 5라고 찾으니까 결국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5분의 1 사인 세타다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알파 값을 찾기 위해서 대입할게요. 5분의 양배 5 곱해서 5 사인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것이 사인 세타랑 같고 이게 루트 2분의 1이랑 같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인 법칙이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4분의 파이 한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거고요. 얘네가 전부 루트 2분의 1이라고 나오니까 사실은 5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1 되면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5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센스가 있는 친구들 바로 알 수 있겠죠. 사인 알파가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라는 거. 우리 길이 b가 1, 3, 4, 5라는 직각삼각형이면 딱 마이너스 하면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값은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을 할게요. 이제는 s를 S 프라임 세타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주어진 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자라는 거죠. 5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25 사인 2알파라는 것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나는 지금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고친다는 거죠. 그럼 5 코사인 알파 세타를 얘기했죠, 쌤이.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식인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뒤에 d세타 d알파에 붙여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5 코사인 2알파에다가 결국은 d세타 d알파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목표는 알파 값은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사인,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값은 구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d세타 d알파를 구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니까 알고 있는 요 식에서부터 또다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에 d알파 d세타 마이너스 1에 5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엔 요거 값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d 알파 d 세타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니까 대입하도록 할게요.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여기다가 세타 4분의 파이 넣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4분의 파이에 d 알파 d 세타 마이너스 1 거기다 5분의 1에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다 약분되는 거라서 결국은 둘의 합이니까 5분의 7 곱하기 d 알파 d 세타 마이너스 1한 값이 5분의 1 되면서 d 알파 d 세타 마이너스 1이 7분의 1 즉 d 알파 d 세타가 7분의 8이라는 걸 찾으면서 그럼 얘는 거꾸로 들어가죠. d 세타 d 알파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니까 3 플러스 25분의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되면서 2 곱하기 25분의 9 마이너스 1 즉 25분의 18 마이너스 1이니까 25분의 마이너스 7 되나요? 그러면 뒤에는 25 곱하기 2알파니까 뒤에 마이너스 7 붙고 d 세타 d알파니까 요거 역수니까 8분의 7이라고 붙는다. 쌤이 이거 거꾸로 적었죠? 뭔가 이상하더라. d 알파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 알파 d 세타가 되고 여기도 그러면은 d 알파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수 7분의 8을 곱해줘야죠. 여기 7분의 8이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7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2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S세타가 4분의 파일 때는 미분계수값이 마이너스 7분의 32다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7 S 4분의 파이 S 프라임 4분의 파이 구하자 했으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2가 되면서 정답 3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면서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사실 30번도 조금 미적분의 30번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28번 문제가 다른 선택 과목에서도 28번이 가장 어렵고 29번 좀 쉽게 나오고 30번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다른 선택 과목도. 근데 미적분 역시 30번이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정말 출제가 안 됐었던 변화율 관련된 내용이어서 정말 낯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30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로써 9월 모의평가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풀이까지 마쳤고요.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고 몇 번 남았을 이제 큰 기간이 없겠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